자, 이제부터 객체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을 풀로 한번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에 대한 것을 한번 만들고요. 객체를 테스팅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6이고요. 챕터 6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디폴트 패키지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드세요. 클래스를 만들으시고요. 그 오브젝트라고 만드시면 안되고, 오브젝트는 이미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안에 또 오브젝트 이렇게 만드시면 얘가 어떤 오브젝트지 라는 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객체인데 1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꼭 붙여주시고, 얘는 메인이 없습니다. 메인이 없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얘는 이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선언을 해서 저희가 이제 써보려고 합니다. 써보려고 하는데, 그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 이 안에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첫 번째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수를 가지고 쓰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항목이라는 의미에서는 필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나중에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얘가 객체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객체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클래스를 그 객체를 설명해주는 내용 값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속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속성이라고 하고, 위치상 맨 위에 있으면서 메소드 안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는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전역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런 객체 안에 이런 한 개의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다. 구성원. 그래서 멤버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변수.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통일성 있게 통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어 한 개를 더 만들면 똑같은 놈이 되나? 이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이 중에 한 개, 전역 변수도 있고 이 전역 변수도 있고 지역 변수도 있으니까 그냥 변수로 쓰기는 그렇고요. 무엇인가 한 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걸로 하자라고 강제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마다의 반발은 있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이 퍼블릭 안 붙이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안 붙이고 그냥 써서 인티자로 인티자로 나이 age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네임 정도는 쓰겠습니다. 네임 세미콜론 쓰시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회사에 대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려면 그 오브젝트를 한 개 하는데 회사원에 대한 오브젝트를 한 개 쓰고 싶다 이렇게 사용한다면 회사에 대한 것을 이제 스태틱을 붙입니다. 스태틱을 붙이고 이제 컴퍼니 회사 이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컴퍼니 쓰시는데 얘가 타입을 앞에다 써야 되니까 타입은 이제 스트링이 되겠죠. 스트링 쓰게 될 겁니다. 스트링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뉴 할 때마다 새로 생기지만 얘는 딱 한 번 올라가면 끝장나는 놈입니다. 뉴 하면 얘네들만 올라가고 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얘는 클래스가 한번 불려지면 스태틱이니까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이제 회사원의 객체를 만드니까 회사는 통일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세팅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세팅하면 끝나도록 만들어서 이제 스태틱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중간에 수정을 못한다 할 때 파이널 붙이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파이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성자를 갖고 있습니다. 생성자를 갖고 있는데, 생성자 이전에 이제 스태틱 블록과 초기화 블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블록. 그냥 내비두면 얘네들은 이제 인티자는 초기 값이 기본 초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인티자는 0이 됩니다. 숫자인 경우에는 다 0. 그 다음에 문자열은 참조형 변수인 관계로 기본 초기 값에 해당되는 게 널이 됩니다. 얘는 참조형 변수.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내비두면 이제 기본 초기 값이 이제 여기도 널이 되겠죠.
이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니까.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블록은 스태틱을 먼저 쓰겠습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게 쓰시면 오류 안 하지 않습니다. 이야, 오류 안 나네. 얘는 이제 그 클래스가 스태틱이니까 딱 한 번만 자동으로 올라가서 클래스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이용하려고 클래스의 이름이 불려지면, 클래스의 이름이 나타나면 바로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호출해서 불러서 쓰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딱 한번 여기다가 이제 올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를 올라갈 때는 이런 놈들은 올라가기 전이니까 얘에다가는 자동으로 세팅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자, age 이꼬르 만약에 100 이렇게 써서 세미콜론 찍었어요. 찍으시면 여기 age가 non static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되시면 age cannot make a static reference, 스태틱 레퍼런스를 할 수 있고 to non static field age 같은 것들을 이제 할 때는 이게 스태틱으로 만들어야지, 이거 스태틱으로 안 만들었으니까 이게 접근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름이 나타나면 이거하고 이거는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죠. 얘는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변수 스태틱으로 붙어 있는 거와 스태틱이 아닌 non 스태틱으로 붙어 있는 거는 다릅니다. non 스태틱인 경우에는 생성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가 쓸 수 있는 나타나는 메인 메모리 나타나는 시점은 생성하는 시점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non static이라고 붙이게 되고요. non static 얘는 new에서 생성을 한 다음에 사용 가능 시점이 다르죠. 스태틱은 이건 스태틱이라고, 이제 얘는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은 new가 아니라고요. 이름만 나타나면 바로 사용 가능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제 new에서 생성한 다음에 사용 가능하니까 얘는 이제 객체 변수 점 그 다음에 이제 age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클래스 이름 점 이렇게 됩니다. 클래스 그냥 자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내가 이름 붙이는 게 아니죠. 자바가 하는데 클래스 이름 점이니까 오브젝트 1이죠. 오브젝트 1점 그 다음에 컴포니라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사용법이 틀리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맨 처음에 얘가 이름이 분류였어요. 그럼 얘네들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는 사용할 수 있으나 얘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age 같은 거는 초기화 시킬 수 없고요. 바로 실행하는데 초기화 블록이니까 초기 값을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의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 초기화 값을 주기 위해서 한 번만 실행되니까 위해서 사용된다. 그럼 여기서 쓰고 있어요 라고 한번 출력해 보시면 좋겠죠. 단축키를 제가 한 가지 가르쳐 줄 텐데 S, Y, S, O 컨트롤 스페이스바 왼쪽 컨트롤 키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system.out.println이 자동 완성되세요. 되셨나요? 여태까지는 계속 system.out.println을 계속 썼는데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냥 SYSO만 누르면 저렇게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system.out.println 치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인터넷에 구글링 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이클립스 단축키 많이 나오니까 단축키를 많이 알아서 좀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검색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시소라고 써서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답을 쓸 때 제가 문제를 내가지고 출력하는 코딩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냥 시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종종 틀린 겁니다. 아시겠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쌍따옴에 찍고 지금 오브젝트
오브젝트 1의 점 스태틱 블록에 지금 스태틱 블록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메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실행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그 뭐부터 실행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스태틱 블록을 할 때는 초기화 블록을 해당되는 것을 쓰기 위해서 자 회사 이름 컴퍼니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아까 전에 이제 age 같은 걸 썼는데 age 이꼬르 뭐 age 이꼬르 28 청춘 이꼬르 28이라고 쓰시면 오류가 발생된다. 이유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스태틱이 먼저 이제 그 메모리에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new 생성을 해야 new를 해야 나타나는 거죠. 를 해야 나타나므로 여기 접근이 안 돼요. 접근할 수 없다. 벌써 이제 메인 메모리에 올라왔냐 안 올라왔냐를 따져야 되는 거죠. 시점을. 근데 컴퍼니는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퍼니 이거로 뭐 웹장 컴퍼니 쓰겠습니다. 웹장 주식회사 쓰시고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오류 없죠? 오류 없어서 지금 컴퍼니 블록에서 쓰고 이제 초기화 블록 그 스태틱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초기화시켜서 여기 스태틱 변수에 대한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이제 스태틱 블록을 사용한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걸로 쓰고요. 변하는 걸로 쓰려면 외부의 파일로 저장했다가 파일을 불러와서 세팅하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파일 내용을 바뀌면 얘가 이제 바뀌도록 되어 있겠죠. 그렇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로 맨 처음에 초기 값을 세팅해서 그 값을 계속 사용하려고 쓰는 게 이제 그 초기화 블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제 초기화 요거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고요. 이거는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화 블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블록은 그냥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그 초기화 블록은 이제 new 해가지고 생성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new 해서 생성될 때 new로 이제 생성을 할 때 이제 한번 생성할 때 처음으로 이제 생성할 때 이제 한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된다. 그 얘네들은 이름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다시 호출해서 쓸 수 없습니다. 이름을 붙여야 다음에 호출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이름을 붙이면 메소드가 되는 거죠.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쓰겠습니다. sys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쌍따비 찍고 이제 오브젝트 1점 블록 1에 이제 그냥 블록입니다. 초기화 블록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도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라고 쓰겠습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 이라고 쓰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초기화 블록을 어떤 거를 초기화 블록에서 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age 한번 먼저 프로그램부터 짜겠습니다. age 이거로 이제 28이고요. 예. 그 딱 봐도 제 회사 같죠? 그러니까 그 name 여기다가 이제 name 이거로 쓰겠습니다. 이영환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퍼니 이꼬르 주자를 앞에 가로를 갖고 줄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자 주식회사 그 제가 상장해서 회사 만들면 투자 좀 하세요. 주식회사가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사고 해야 이제 주식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웹장 컴퍼니 웹장이라고 쓰겠습니다. 주식회사 웹장 이라고 쓰시면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는 그 스태틱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이거 스태틱으로 붙인 이 컴퍼니도 왜 접근할 수 있지? 근데 얘는 미리 올라가 있으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일 거 아니에요. 뉴하기 전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이 가능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스태틱도 되고 스태틱이라든지 스태틱이나 스태틱을 붙이거나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거나 스태틱으로 선언된 변수의 초기값
조기 값을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먼저 실행됐으면 컴퍼니가 웹장 주식했는데 여기서 한번 바꿨으니까 생성을 하게 되면 생성을 해버리면 이제 이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이걸로 사용해서 쓰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기화 블록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이제 실행을 안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1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다 설명하고 하면 지겨우니까 얘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릅니다. 뉴 하시고요. 클래스 만듭니다. 메인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오브젝트 1 테스트 오브젝트 1 테스트 메인 만들어야 되겠죠. 메인 체크해 주시고 됐죠. 예, 지금 이제 패키지 좀 이상하다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눌렀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생성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브젝트 1이라는 타입을 오브젝트 1 쓰고 ob1 뭐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니까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출력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를 이제 한번 선언해 볼 텐데요. 이제 여기에 클래스.forName 이렇게 쓰시고요. forName 쓰시고 클래스 이름을 쓰는데 오브젝트 1 이라고 써주세요. 오브젝트 1 오브젝트 1이라고 썼더니 뭐라고 이제 나오는데 오브젝트 1. 뭐 클래스 이렇게 써볼까요? 클래스 쓰시고 세미콜론 찍어보겠습니다. 클래스 네임인데 포 네임인데 오브젝트 1이라고 쓰면 안되나? 이상한데? 오브젝트 1이라고 그냥 써보겠습니다. 오브젝트 1이 오브젝트 1 cannot be reserved variable. 이게 cannot be reserved variable이니까 오브젝트 1 쌍따옴표 한번 찍어볼까? 쌍따옴표 찍고 한번 해볼까? 예, 찍으니까 클래스단 파운드 이게 클래스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한번 하라고 나옵니다. 클래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을 한 개 쓰라고 나와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요. 하시는 방법은 이제 서라운드를 이용해서 서라운드 with try catch를 만들겠다. 트라이 캐치로 얘를 묶겠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하시면 여기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만으로는 안 되고 얘를 한번 이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포 네임입니다. 클래스 포 네임을 사용하시면 클래스를 저희가 이름을 한 개 불러주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클래스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이런 거죠. 클래스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for name 이름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름을 불러서 오브젝트 1이 있으니까 있는 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으면 클래스 not found exception으로 넘어가겠죠. 캐치를 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이걸 찍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오브젝트 1이 있으니까 이렇게 존재하는지 하는 코드인데 이걸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존재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한번 사용해 주기 때문에 뭐를 하게 되냐면 이제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초기화 블록이면 실행 또는 메모리에 올라갑니다. 또는 메모리에 올라간다. 메모리에 올라간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놈을 메모리에 올린다. 로드해 주는 거죠. 올려준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썼는데 초기화 블록만 딸랑 만들어 놨어요. 한 개는 그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초기화 블록과 그 다음에 그냥 초기화 블록 이게 되어 있는데, 그냥 클래스 포네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그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네. 그리고 여기가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자 실수 쓰시고 여기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 테스트입니다. 오브젝트 1 테스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이제 메인 메소드 테스트 메인 블록이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클래스 포네임 때문에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된 거죠. 됐죠?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obj1 위에 선언한 거 obj1 이꼬르 new 생성을 하시면 되죠. 오브젝트 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있겠죠. 생성을 합니다. obj로 쓰겠습니다. 오브젝트 obj1이라고 쓰고, ob1이라고 써놨는데 obj로 쓰겠습니다. 써서 생성만 했습니다. 뭐 출력하라는 것은 이제 이게 스태틱 초기화 블록에는 있는데 딴 데는 없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한번 실행해 보는 겁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실행을 해 보시면 메인이 시작을 했어요. 메인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클래스 포네임 때문에 초기화 블록이 그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시작이 되는데, 뉴 생성할 때는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실행이 안 되고 스태틱 그 초기화 블록만 실행이 됩니다. 여기 클래스 포네임을 주석 처리해서 해보면, 여기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주석 처리 컨트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 트라이 캐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다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 주석의 시작, 여기가 주석의 끝. 됐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생성만 하는데 이름이 불려져서 사용된 거죠. new 하면서 생성하려고 이름이 불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실행이 된다고요?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됩니다. 초기화 블록.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름을 사용한 거지만, 얘가 지금 이렇게 new에서 생성할 때 이름을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실행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메인에서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 이름이 불려지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실행되고 올려간다. 자, 초기화 블록 했는데 생성을 한 개 더 해보겠습니다. 그 얘를 복사했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생성을 한 게 2번 했습니다. 생성을 2번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 초기화 블록,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한 번만 실행이 되고요. 얘는 한 번만, 스태틱 할 때 한 번만,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 한 번만 되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은 2번 실행이 됩니다. 생성될 때마다 실행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초기화 블록은 여기다가 오브젝트 1에서 썼듯이 그 초기화 블록이라고 쓴 거는 생성을 할 때 한 번 실행이 된다. 생성을 할 때마다라고 써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제 한 번 실행이 된다. 그럼 더 명확하겠죠? 의미가. 생성을 할 때마다 딱 한 번 실행이 됩니다. 한 번만 실행이 되는, 할 때마다 한 번만 실행이 된다. 뭐 이렇게 쓰시고, 그거를 사용하는 용도는 그 스태틱이나 논 스태틱에 선언된 변수를 초기화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언제 실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초기화 블록에 했고 생성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블록은 값이 이미 정해져 있고 얘는 이제 바뀔 일이 없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값으로 세팅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파라미터로 받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습니다. 이름도 없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없기 때문에 값을 전달해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처리된 문 안에 가지고 있는 값으로 세팅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값으로 세팅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생성자입니다.
생성자는 그 생성을 할 때 값을 전달해서 초기화 시킨다. 초기화 값을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 이런다는 얘기는 값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 세팅할 값이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다. 값을 다 구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세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기본 생성자를 쓰고 getter setter를 써가지고 사용해서 값을 세팅하거나 받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중간에 변경하는 거 이외에 그 맨 처음에 생성할 때부터 이제 걔네들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생성자를 이용해서 저는 이제 age 뭐 아니면 name 이런 것들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기본값 이외에 저희가 그 맨 처음에는 이제 이 전달되는 값은 이미 생성되어 있지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기본 생성자를 위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생성자는 이제 생성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값을 전달해서 변경하는 거죠. 값을 전달해서 세팅한다. 그러니까 세터를 만드는 거죠. 세터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얘는 클래스 이름 생성자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퍼블릭 보통의 경우는 이제 퍼블릭으로 다른 데서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퍼블릭입니다.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 1이죠. 오브젝트 1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처리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메소드입니다. 가로열고 닫고 중괄열고 중괄호 써가지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건 처리문에 동작을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생성만 하죠. 생성만 하기 때문에 초기값이 세팅되거나 이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기본 생성자라고 하고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 가능하고 생략하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성해준다. 생성해준다. 근데 이제 생략 가능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생략하면 다른 생성자가 없는 경우에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해준다. 그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 일반 생성자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면 일반 생성자는 public 쓰시고 오브젝트 값을 전달해서 세팅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age를 전달하자. 그 전달할 거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나이보다는 이름이죠. 그냥 string name을 전달하자. name에 대한 것을 이제 전달받아서 세팅하자. 그러면 이제 this.name name을 이꼬로 name을 그냥 써가지고 전달하는데 얘는 생성할 때 한 번만 세팅합니다. 생성할 때 만들 때 적어도 name은 있어야지 이런 얘기 생각을 하고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ame을 먼저 데이터를 얻었어요. 그러면 name에 맞게 이렇게 이제 생성을 해줍니다. 그 name 말고 public 쓴 다음에 name 말고 age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어요. 그럼 오브젝트 가로열고 쓰시고 그 인티저로 age를 받고 스트링으로 name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받습니다. 그 name은 스페링이 틀려도 그냥 동작을 합니다. 안에서만 맞춰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this. 클래스 오브젝트 1 써주고 this.age 이꼬로 age 세미콜론 this.name 이꼬로 name 세미콜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this라는 키워드를 지금 여기 this.이니까 객체 안에 속해져 있는 age 내 객체 안에 속해져 있는 name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this 멤버로 있다. 그래서 멤버 변수 age, 멤버 변수 name 이렇게 볼 수도 있으시고요.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냥 이제 그 요거 지금 프라이빗으로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지금 그 생성을 해서 쓰는 경우에는 보통 프라이빗으로 만드는데
스태틱으로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태틱으로 쓰는 경우에는 접근을 해서 공용으로 쓰거나 이제 올려놓고 쓰기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게터 세터를 잘 안 만듭니다. 게터 세터를 잘 안 만들고,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게터 세터를 안 만들고 바로 이제 사용하는 게 많고요. 에이지나 네임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바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걸로. 디스 에이지, 디스 에이지를 에이지에다가, 네임을 네임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자. 이렇게 쓰는데, 여기 보시면 네임이 여기 한 개 있잖아요. 그죠? 네임이 한 개 있습니다. 세팅한 프로그램이 한 개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생성자를 호출을 해가지고 디스 가로 열고 네임 호출해서 네임을 집어넣어서, 네임을 옮기는 거는 얘한테 넘기고요. 얘를 먼저 호출해서 얘를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걸 처리하는 거죠. 쓸 수 있도록 만들고. 자, 요거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가로 열고 네임이 밑에 있으니까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자. 세미콜론.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자. 세미콜론 하시면 얘가 이렇게 오류가 납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컨스트럭처 콜, 여기 보시면 생성자 콜 must be a first, 맨 처음에 statement in constructor, 하나의 생성자 안에서 처음 스테이트먼트로 존재해야 돼요. be, must be,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그 생성자 호출이 먼저고 처리가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오류가 나는데, 그 생성자 호출은 생성자 호출 하신 건데요. 그 생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값을 넣든 말든 해야 되는 거죠, 처리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생성자 호출은 맨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존재해야만 한다. 그 생성자 안에 처리문 중에서. 그래서 요 위에다가 쓰라 이거죠. 위에다가 사용해서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쓰시면 되고, 얘가 이제 생성자의 호출이죠. 생성자의 호출을 이용해서 생성자의 호출을 이용해서 초기값 세팅입니다. 초기값 세팅을 하는데, 네임이라는 것만 일단 여기 똑같은, 여기 네임이 여기 프로그램이 돼 있죠.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코드의 재활용,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다 짜는 게 아니라 저기 있네? 그러면 이제 그걸 호출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짜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저걸 굳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러 개면 그냥 여러 개를 전달하면은 프로그램이 두세 줄이 막 짧아지는 거죠. 세네 줄 막 이런 게 짧아지니까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러니까 한 개라도 저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거꾸로 얘를 이제 네임을 전달받고요. 네임을 전달받고 거꾸로 얘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ge는 기본값이니까 0이 되겠죠. 기본값 초기값이 0. 네임은 전달받은 네임을 쓰고 age는 0. 이렇게 거꾸로, 지난번에는 이렇게 거꾸로 호출을 했죠. 거꾸로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 걸로 짰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짧아지죠. 거꾸로 호출해도 짧아지는데, 지금은 이렇게 호출을 하면서 이미 여기 코드가 있으니까 이 코드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사용하는 걸로 쓰고 있는 거죠. 자, 이거 초기값을 세팅해서 사용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기값이 없는 것도 있는데, 초기값을 세팅해서 사용하시려면 뭐 obj2를 만들겠습니다. 오브젝트 1 타입으로 obj2 이꼬로 new 생성하시면서 가로 열고 오브젝트 1 가로 열고 이렇게 쓰시고요. 이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한번 눌러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몇 가지 쓰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뭐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생성자가 나오는데, 여기 기본 생성자도 나오고 네임 넣는 것도 나오고 age와 네임 넣는 것도 나와요. 저희가 선택하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고 여기에 그 age와 네임 넣는 걸 더블 클릭해서 이런 엔터 치겠습니다. 선택하고 엔터. 안되네. 이런 A 예, 다 쓰지 말고 선택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되죠? 네임하고 에이지 이런 식으로 변수 선언한 대로 그대로 써줍니다. 즉 저희가 인티저로 age는 뭐 30 세미콜론, 그 다음에 스트링으로 네임은 홍길동,
지금 저희가 이렇게 쓰시게 되면 여기 오브젝트 obj1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게 되면 여기에 선언된 변수대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제 그대로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를 밖에서 age는 age고 name은 name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를 똑같이 써줘서 세팅을 하게 되면 그 밖에서 변수 선언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new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넣을 때 사용하는 이런 거를 쓰시면 됩니다. 직접 값을 넣으셔도 되는데 뭐 30이다 홍길동이다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위에 값을 수집할 때에 변수를 파라미터로 선언되어 있는 변수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되면 그대로 똑같이 맞춰서 쓰게 되면 이제 그대로 넘어가는 이런 코딩이 되는 거죠. 근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할 때 이런 게 좋습니다. 어쨌든 그 선택적으로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 age가 있는 생성자, age와 name 있는 생성자 그 중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1을 만들었는데 오브젝트 1을 만들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래서 시소 그대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넣으면 시소 하시고 여기다가 obj1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는 이제 기본 생성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러스 자 기본 생성자를 이용한 obj1 이렇게 해서 땡땡 해서 붙여보시면 지금 현재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여기 보면 obj1이 타입이 나오고요. 오브젝트 1이라고 골뱅이 그 다음에 이게 해시코드라는 거 아시죠? 16진수로 만들어서 해시코드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냥 해시코드를 쓰면 10진법이 나옵니다. 10진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금 여기에 오브젝트에 있는 해시코드를 이용하시면 이제 16진수가 나오고 그냥 출력을 하시면 해시코드 출력하는 게 16진수로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bj2를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스 하시고 obj2 얘는 기본 생성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생성자입니다. 파라미터를 전달해서 이제 나이와 이름을 전달받은 생성자 obj2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소가 나오겠죠.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도 똑같이 obj인데 요거 주소하고 여기 주소는 다르죠. 값이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toString 메소드 보여주기 위해서 미리 출력을 해 놓은 거고요. 맨 처음에 시작해서 메인 시작됐고 스태틱 블록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생성할 때마다 초기화 블록 요 생성을 한 번, 두 번, 세 번 했다는 거죠. 초기화 블록이 3번 나왔다는 것은 new에서 생성을 3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obj1을 한번 찍어봤고 obj2를 다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찍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성자 이제 다 만들어 보셨고요. 그 생성자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세터 게터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세터 게터를 사용하시는데 게터부터 하겠습니다. 게터와 세터를 이용해서 세터를 이용한 데이터 변경과 데이터 사용과 변경을 이렇게 할 겁니다. 세터 게터를 쓸 때는 캡슐화 때문에 사용하게 되는데 캡슐화를 쓰면 변수가 프라이빗이어야 돼요. 프라이빗이어야 한다. 그 스태틱은 뭐 구용으로 써놓고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컴퍼니 이렇게 쓰기 위해서 스태틱을 쓰는데 스태틱은 잘 안 씁니다. 여기다가 프라이빗으로 선언해서 쓰게 되고요. 얘도 프라이빗으로 쓰겠죠. 선언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할 때는 값을 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 변수 이름을 그냥 쓰는 거는 상관이 있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있는데 클래스 안에서만 이렇게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는 거죠. 요거를 캡슐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캡슐화를 시켜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게터 세터를 만들어서 쓰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됩니다. 게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ge 그 다음에 age와 name이 있는데 age에 대한 게터와 세터, public 이런 경우는 딴 데서 접근할 수 있어요.
리턴 타입은 데이터를 가지고 넘겨줘야 되니까 변수 선언한 거 age의 타입과 동일하게 인티자. 그 다음에 get이라고 쓰시고 age라고 쓴다. age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전달받는 건 없고요. 가로 중괄호 열고 엔터. 리턴 씁니다. 리턴 age 세미콜론. 저는 이제 세 줄로 썼는데 그냥 뭐 굳이 세 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책 교재 될 때도 이렇게 줄을 줄여서 하는 게 약간 코딩할 때 딴 사람이 적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보기가 불편합니다. 보기는. 그 다음에 세터는 퍼블릭. 리턴 타입은 없고요. 집어넣고 만다. 셋 쓰시고 변수 대문자 age 가로 열고 그 변수와 동일한 타입 인티자 age. 이름은 그 변수 이름은 나이는 나이니까 그냥 age로 쓰시면 되고 일단 중괄호 열고 사용하시고요. this 위에 있는 age에다가 age 이꼬로 age를 넣어주세요.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뭐 이렇게 쓰시는 거죠. get와 set를 한 줄로 쓰니까 간단해 보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한 줄로 잘 안 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냥 세 줄로. 이러면 이제 이게 20개씩 막 모여 있으면 되게 번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 줄로 써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 지금은 연습하느라고 이러고요. 제가 그 문제를 낸다면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age 변수가 있다. age 인티자 age 변수로 선언되어 있어요. int age에 대한 get와 setter를 만드세요. get와 setter를 작성하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골 손님으로 이제 내볼만 하죠. 짧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get와 setter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다음 코드를 보시고 이게 어떤 형태의 메소드입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그 get 또는 set 이렇게 앞에다 붙이고 뭐 get title, set title 이렇게 보시면 타이틀에 대한 get와 setter다. 그러니까 get title이라고 쓰면 타이틀에 대한 getter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내게 된다면 이런 문제를 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은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연습 삼아 이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나중에는 자동으로 만듭니다. 자동. 자 이제 네임에 대한 getter, public 쓰시고 스트링이죠. get 쓰시고 name. 그래서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return. 중괄호 열고 return 작성하시고 name 세미콜론. getter 그 만드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헷갈립니다.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로 해서 public void 어커반다 send name 가로 열고 스트링으로 네임을 받아야 되죠. 네임을 받습니다. 받으시고 중괄호 열고 this name 이꼬로 name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뭐 이렇게 써가지고 그 프라이빗으로 만든 변수에 대해서 초기값이나 생성자를 이용해서 초기화 블록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세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넣어줄 수도 있죠. 그래서 출력하신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요.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만들고 기본 생성자를 만든 다음에 요거 지금 한 개만 기본 생성자 만든 건 한 개만 쓰겠습니다. 만들고 바로 찍어 보고요. 찍은 다음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변경하는 거죠. 값을 변경. 지금 이제 기본 생성자이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쓰면 그 맨 처음에 스태틱이 먼저 이렇게 됐을 텐데 스태틱은 웹장 컴퍼니만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에서 써서 age와 name 28에 이용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28세처럼 보이진 않죠. 이용한 되어 있는데 이름은 이제 컴퍼니를 덮어쓰기가 돼서 웹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다 출력해봐라 이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값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age가 값을 변경하려면 obj 1 set age 나이를 변경하려니까 age 엔터 치시면 age를 변경하라고
좀 깎아서 40 좋습니다. 아 좋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을 해보시면 값을 변경한 오브제이죠. 저희가 나이를 변경했습니다. 나이를 40으로 변경한 obj 1 이렇게 해서 주소는 똑같이 현재는 그냥 똑같이 나옵니다. 값을 출력해라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코드 값이 똑같죠. 이렇게 해시 코드 값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고요. 대신에 값만 변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터 같은 경우는 호출에 의해서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터를 이제 이 호출했어요 라고 두 줄 세 줄 쓸 수 있는데, 저희가 age를 썼죠. age 부분만 좀 길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set age를 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세터니까 시소 얘는요 시소를 쓰시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 1이고요. 오브젝트 1이고요. 점 set age 실행하고 있어요. set age 실행하고 있어서 set age 메소드 호출해 가지고 실행하고 있다. 호출해서 실행 중 이렇게 해서 한 개. 메소드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호출해서 쓰려고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행 중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 실행해 보시면 지금 이제 여기 그 세터를 지금 실행해 가지고 지금 데이터를 이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어떤 게 먼저 실행되는지 이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지금 현재는 생성자, 기본 생성자인데 기본 생성자 아닌 게 돼 있을 수 있으니까 초기화 블록인데 여기 이제 생성자. 여기 기본 생성자를 이용한 뭐뭐뭐뭐 생성한 거. 요거는 이제 그냥 생성자가 아닌 초기화 블록 여기 있죠. 나이와 이름을 전달받은 생성자. 그 생성자가 지금 실행되고 있다. 그래서 생성자가 실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를 보시라고요. 생성자 다음에 이제 다른 메소드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메소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오, 잘 되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세터 게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셨고요. 그래서 세터 게터 이런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뭐 처리가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때입니다. 저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확인용 메소드를 만듭니다. 출력해서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스트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게 있죠. public string to string입니다. to string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고요. return 사용하시고 쌍따옴표 찍고 뭐 세미콜론. 그리고 이제 요게 꼭 맞게 썼는지 보려면 골뱅이 override 이렇게 써보시면 빨간 줄이 안 납니다. 오류가 안 나야 정상적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작성을 한 거고요. public string to string 메소드를 쓰시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은 오브젝트 1 대괄호 열고 값은 age 이꼬로 나이부터 플러스 age 변수 플러스 쌍따옴표 찍으시고 name 콤마 찍으셔야 되네요. 콤마 name 이꼬로 쓰시고 플러스 name 이렇게 해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쓰시고, 맨 처음에 이제 대괄호를 닫아야 되겠죠. 대괄호 닫기, 대괄호를 열었기 때문에 대괄호 닫기 이렇게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확인용입니다.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주소로 찍히던 게 해시코드 이런 걸로 찍히던 게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누르면 초기화 블록, 맨 처음에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했는데, 기본 생성자가 초기화 블록에 의해서 28, 그 다음에 이영환 이렇게 나왔네요. 이영환. 그 회사명도 한번 찍어 볼까요? 여기 회사명이 이제 바뀌었는데, 이제 쌍따옴표 찍고 콤마 찍으시고 컴퍼니 제가 A로 썼나요? O로 썼나요? 컴퍼니가 맞죠? 회사 대답 없는 그녀
예, 제가 열심히 빨리 좀 대답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래서 예, 회사 예, 어학사전 네. 그 캠퍼니죠. A 캠퍼니 스페링이 좀 캠퍼니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도 캠퍼니 위에도 캠퍼니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캠퍼니 어떤 경고 나오고 있더라. 예. 아 됐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컴퍼니 예 이꼬르 사용하시고 쌍따옴에 찍고 플러스 컴퍼니 플러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굴려야 되네요. 컴퍼니 네. 자 예,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꼭 테스트에서 실행할 필요는 없으세요. 테스트에서 실행하지 않으셔도 얘가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실행한 메인을 찾아갑니다. 그 이클립스가. 그래서 찾아가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인을 시작했고 초기화 블로그 스택 초기화 블로그 했고 초기화 블로그에서 여기 주식회 웹장 컴퍼니 뭐 웹장 주식회사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두 번째 들어가 있는 초기화 블로그에서 세팅한 게 이렇게 값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제가 컴퍼니를 만들지 않았지만 초기화 블록에서 있던 걸로 이제 계속 얘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G 초기화 블록이 한 다음에 생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한번 출력을 해볼고요. 그 다음에 set에서 AG 쓴 다음에 호출 중에 있고 AG set AG를 이용해서 데이터 변경했고 이제 나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변경한 것을 찍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기화 블록 오브젝트 초기화 블록이 생성할 때마다 초기화 블록에 2번 생성했습니다. 생성했고 나이와 이름을 전달받아서 이렇게 쓴 데이터를 여기다 한번 써봤습니다. 그 생성자를 실행했다를 안 썼네요. 그래서 그 생성자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생성자 여기 생성자죠. 요거는 기본 생성자라고 한번 쓰겠습니다. 그 여기다가 시소 지금 이거는 기본 생성자를 실행했어요. 여기다가 이제 그 처리문을 뒤에다 쓰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시소 여기는 이제 그 네임을 받는 네임을 받는 생성자 실행.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네임과 끝에다가 하셔야 되니까 여기 끝에다가 실수. 여기는 나이와 이름을 받는 생성자 실행. 여기는 기본 생성자 실행. 생성자 그냥 대시를 이렇게 쭉 한번 그려볼까요? 생성자를 실행한 거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생성자를 실행한 것에 생성자를 실행하고 출력한 값이죠. 그 생성자를 이용한 OBJ1을 이제 그 메인에서 출력한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출력한 거고, 요거는 이제 메인에서 출력. 요것도 메인에서 출력이죠. 여기도 이제 메인 출력 이렇게 한 거고, 요것도 메인에서 출력.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 그 초기화 블록 전에 여기 있죠. 메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OBJ1이 한번 터치될 때 초기화 블록이 먼저 한 번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 실행되는 게 왜 하나 둘 세 번이니까 생성할 때 하나 둘 세 번이 되는데, 초기화 블록 스태틱 초기화 블록은 실행이 안 되고, 여기 생성자 실행이 되기 전에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되죠.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돼서 실행이 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임을 받는 기본 생성자를 생성했고, 그 다음에 초기화 블록 여기 있죠. 초기화 블록 OBJ 초기화 블록이 실행이 됐고, 그 다음에 나이와 이름을 받는 여기 생성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 받는 생성자 생성을 또 했네. 아닌가? 네임 받는 생성자. 그 네임 받는 생성자에서
나이와 이름을 받는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죠. 이렇게 얘가 먼저 됐는데 요거를 호출해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 요게 나중에 실행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이 된 거고요. 두 번 생성한 건 아닙니다. 생성한 건 아니고 제가 요 밑에 거를 지금 요 밑에 거를 실행하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실행하고 다 끝나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출력이 된 겁니다. 출력이 돼서 생성자가 출력이 됐고 그러니까 생성자 전에 초기화 블록이 먼저 생성자 처리하기 전에 초기화 블록이 먼저 실행이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객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는 거 다 이제 끄집어냈습니다. 다 끄집어내서 했고, 뭐 이퀄스 메소드도 있고 오버라이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차츰 배우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필요에 의해서 쓰시면 됩니다. 쓰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풀로 객체라고 하면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썼는데 순서는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이 1번 그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 초기화 블록이 2번 그 다음에 생성자 3번 생성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호출에 의해서 일반 생성자 일반 메소드 이런 것들이 호출당해서 실행이 된다. 이거 메소드들은 호출당해서 실행될 수도 있고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서 쓰시면 되겠다.